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훈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고위소식통이 보내온 긴급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8월 10일경에 주황당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주황급 기관들의 신소함, 민원함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가대기다, 당장 나무버스 타라 라는 제목의 무기명 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척되어서 김정은은 물론이고 주한국 고위 간부들이 빨칵 뒤집혔다는 마음이 정말 징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가대기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라고 하는 소리고, 나무버스를 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타도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투서가 던져진 기관은 중앙당과 인민무력성, 그리고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과 같은 탑 이런 클래스의 권력기관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김일성 광장 내에 위치한 애무성과 그리고 내각종합청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교육성, 출판, 검열총국을 비롯해서 여러 성 그리고 중앙국 부처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투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중앙텔레비전총국, 노동신문사와 같은 언론 매체에도 투척되어 가지고 유사일에 가장 반동적인 내용에다가 가장 많은 기관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투척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몇 가지 부제로 나누어서 투서와 관련돼서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긴박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무기명 투서의 내용은 전체가 김정은과 김여정 등 소위 백두혈통의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정은 자체를 표명하면서 이들이 사라져야만이, 이들을 없애야만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위성이 무기명 투서자들 찾기 위해서 투서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전국의 보위부들 필적과 대조하라고 그 원문을 내려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보위원들을 통해서 외부의 투서 내용이 조금씩 누설되었고, 이것이 또 2배 2부를 통해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에 산불처럼 확확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이 보내준 투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이춘희 방송원 동무, 당신이 매일과 같이 계급품을 물고 김정은이 혁명활동 보도를 하느라 제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도 아마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포, 즉 제1기국민들을 얼마나 개무시해 왔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김정은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김정일이 제포인 고영이와 바람을 피워서 나온 후초 자식들인데, 이들이 김정은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제포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제포, 이것 때문에 사랑이 끝나고 가족까지 풍비박산난 많은 제포들이 하는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을 것인가. 그러니 이춘희 방송원 동무, 당신이 정말 우리 당의 진실한 입이라면 다른 말은 다 빼고라도 김정은이 백두혈통이 아니라 제포 자식이라는 것부터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될 자유세상에서 당신이 인민들에게 맞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화끈하게 썼네요. 두 번째로 왜 요새 이런 투서들이 막 뿌려지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북한 정권의 일단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서에도 있지만 북한의 당과 국가는 오랫동안 내밀하게 제1기국민들, 즉 제포들을 극도로 차별하는 이런 계급정책을 실시했고요. 제포들을 간부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북한 체제에 오랫동안 지켜온 소위 혁명이 근본 원칙인데 이제 와서 바로 그 계급정책이 또 간부정책이 성분정책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의 출신이 비밀을 터뜨려서 째포 김정은이 자신들이 통치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하게 하고 그의 통치를 부정하게 한 것이 바로 이번 투서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제일 기국민 출신들이 자본주의에 물젖은 돈벌레, 그리고 북한의 일본의 자본주의를 전파시킬 이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시찰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적대시하도록 의무량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주고 또 그들을 감시할 때 대한 임무들 특별하게 정부들한테 주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감을 잔뜩 조장시켰던 북한이 김정은도 째포다 이런 사실이 딱 평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듣게 되자 이 뚜껑이 확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김정은이 통치 10년간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의 간부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는 천국이었지만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기아와 빈궁은 더 심화되었고 극도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 이걸 바로 입증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쌓은 치석이라고 뭐 좀 들어본다면 북한의 금광을 비롯해서 달러가 되는 모든 것은 철저히 독점하고 그 돈으로 무수한 인류를 죽이는 수소탄,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걸 수도 없이 만들어냈으며 이것을 만든 엘리트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체제 수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명거리니 위성거리니 창정거리니 이런 초호화 주택들을 지어주고 온갖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김정은은 애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즐겨 타던 뭐 물놀이장, 승마장, 사격장, 스키장, 뭐 온천 스파 그런 것들 여기저기다가 지어놓았지만 당장 끼니를 애울 쌀쌀 돈조차 못 벌어서 정말 굶어가는 자식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사치시설들이 하나의 역증나는 그런 대상일 밖에 없습니다. 서시동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온 나라에 넘쳐나는 꽃제비들과 그리고 집까지 다 팔아먹고 한데 나앉은 수많은 도시민들이 도저히 도시에서는 호구지책을 찾을 길 없어서 깊은 산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거기서 화전을 두시고 산채들을 캐가지고 먹으면서 도시에 남아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안도감이다. 이들은 임꺽정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투소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와 대응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제일 겁에 질린 것은 삐라가 뿌려진 중앙기관의 당 비서와 또 보위부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진 무기명 투소자를 찬달하고 혈안이 되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투소 수법이 하도 노련하고 그리고 그걸 뿌리는 행동 자체가 신출귀몰해서 아직까지도 방향조차 못 잡고 수사가 난항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무기명 투소 사건이 과거의 투소 사건과 훨씬 진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이 투소의 모든 내용을 말이죠. 손으로 일일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의 글자들을 하나씩 오려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의 투소 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쓴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만 수기로 썼는데 그것도 한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한자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뭡니까? 마지막까지 수사기관에다가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위성은 혹시 할자와 관련된 기관의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평양시와 이 모든 신문사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소에 있는 그 손으로 쓴 부분, 한자로 쓴 날짜, 그걸 일일이 다 써서 받아내는 이런 그 코미디 같은 강경까지 벌렸다고 합니다. 삐라를 투소한 그 시각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도록 아주 기민하게 행동을 했답니다. 그들은 이번 투서를 각 중앙급 기관 입구에 있는 신소함에다가 아니 복도에 있는 신소함에다 넣었는데 북한은 중앙당을 제외하고는 CCTV가 거의나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소함에 투서된 날짜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은 비라에 적어준 매월 며칠 이거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웃기는 게 바로 그 날짜조차도 고대 중국의 역사표기법으로 써 놓았다고 합니다. 예? 꼴탕에 또 꼴탕 매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대규모 투소 사건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투소 사건의 새로운 진화와 점점 커지는 대담한 움직임들은 북한 주민들의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항 의식이 엄청 신장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행동일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이런 반정부적인 행동이 그리고 그것이 매우 맹아적인 것일지라도 여기에는 수천만의 민심이 담겨져 있고 이 사건을 이번에 적발하지 못하면 투수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끔찍하게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위력이 있는 독재 해방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번 투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뭐라고 썼을까 궁금해하고 있고 투서 내용 이걸 보고는 속 시원해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우리 남한에서도 시무 7조가 바로 그렇게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번 투서 사건은 북한 독재 체제의 맹점 이것을 정말로 집중 공격한 아주 가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지략과 전술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의 웅축된 울분에 불을 붙이는 바로 그 기묘한 기술, 그 전략, 엄청히 잘 고안된 것이라는 거죠. 이번 투서 사건이 북한이 고위층을 포함해서 김정은 형제에게 기가 눌려서 살던 군부를 포함한 무장집단 구성원들에게 끼칠 그런 영향도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투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년간만 보아도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들은 별을 받자마자 얼마 안에서 대부분 수청됐죠. 고모부 주인공 빼고도요. 류경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그리고 김원홍 보위장도 결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처참하게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북한 고위층은 야 우린 이거 사람도 아니구나 그런 울부짖음이 내부에서 불글불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통이 보내준 전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김은강 튜브를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